자, 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일제가 우리나라 어떻게 침략하는 과정들 그걸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교재 500페이지 펴보세요. 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만주 지역이고요. 일본이 이제 요구한 지역은 한반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만주 지역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하고 어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남하 정책이 감행하는데, 그 청일 전쟁 이후에 러시아 주도의 삼국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요동반도의 여순과 대련을 조치하고요. 거기에 해군 기지를 설치해요. 그리고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화도 사건 이후에 이게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만주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이때 만주 철도는 북만주 철도라고 보시면 되죠. 예, 동총 그 철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군대를 주둔하고 사실상 만주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주를 점령하고 나서 중국 내에서 거화 운동이 나요. 거화 운동. 이 아라사에 반대하는 그 운동이 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중국사 할 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 너일 전쟁이 일어나죠. 자, 이때 이제 너일 전쟁 때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영국이 일본을 지지해주고요. 그다음 미국도 일본을 지지해줘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일 때는 태평양 지역을 자기의 세력권을 두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면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은 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1차 영일 동맹 때 그 영국의 청해된 이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권을 서로 상호 인정해 준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어,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국과 교전할 경우에 상호 원조를 해준다. 그래서 이때 제3국이라는 것은 당연히 러시아를 이제 뭐냐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겠죠. 러시아를. 자,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면 직접적인 뭐 군대 파견이나 이런 건 안 해줘요. 예. 지금 오늘날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직접 군대를 파견하진 않고요. 대개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이죠, 돈. 예. 재정적 지원을 해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금융권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영국은 이제 그 러시아 함대가 그 발트해 쪽으로 도와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로 통과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수에즈 운하를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그리고 발트 함대가 이제 쭉 가서 그 동해 쪽으로 이렇게 일본 쪽 갈 때 그 정보를 일일이 다 알려주고 그래서 대한해협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데 이바지 해주죠. 역할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인천 연안과 류소연에 정박했던 러시아함들 기습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일단은 이 전쟁에서 일본이 크게 이기지는 못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상당히 고생을 하죠. 예. 많은 병력을 잃고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지 못했던 시점이었어. 거의 완공될 쯤 했는데 완전하지 못했던 그 시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 연결해야지 병력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잖아요. 그 러시아는 유럽 쪽에 이제 병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다가 1차 러시아 혁명이 터졌죠. 예, 등등 해가지고 어, 이게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미국이 중재를 해주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서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 1905년 9월 달에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고 이때 이제 뭐 일본의 한반도의 어떤 기득권을 승인해주고 사할린 남부 지역을 할당하고요. 여순 대륜 지역을 이전해주죠. 일, 러시아 일본한테 그 다음에
남만주 부솔권을 원래는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었는데 일본에 양도를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은 장충 이남에 남만주 철도 부속권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이 포츠모스 조약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대한제국은 전쟁하기 전에 중립선언을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중립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의미는 없죠. 이 의미가 왜 없냐? 그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립선언을 하든 말든 간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전쟁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제 국권 침탈 과정을 볼게요. 여기 일제는 여러 조약을 맺고 우리나라를 하나하나 야금야금씩 먹게 돼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제가 외국 열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예요. 한반도를 그냥 먹을 경우에는 그 당시 내렸던 만국국법 그러니까 국제법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약을 하나하나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국권을 뺏어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정근대 시대처럼 막 와서 점령해갖고 그냥 통치했던 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제는 그 당시 이제 외국 열강들이 눈을 좀 근대 국가의 모습을 좀 보여야지 자기하고 외국 열강 간에 맺었던 또 불평등 조약을 또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갖고 우리나라 국권을 하나하나씩 먹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한일 의정서거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의정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권 위원 사이에 체결된 국제 간의 공문서야. 네. 그러니까 조약보다는 좀 약간 한 단계 아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시기가 너일 전쟁이었죠. 네, 너일 전쟁에서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했어요. 한반도 내에. 그래서 이걸 수용하고 그다음에 군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사상 전략적 요충지 수용과 군사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맺은 거요. 맺은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본의 시청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조선 정부의 그 대한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점들은 개선하는 것을 요구할 때 잘못된 걸 개선할 걸 요구할 때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야? 예, 내정 간섭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그 경우 일정 지역의 군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군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뭘 하냐면 한국의 어,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용산이 용산. 일본이 용산을 주둔해요. 그 예전에 용산 미군 기지 있죠? 네, 미군 기지. 그 원래 용산 미군 기지가 예전에 일본군들이 주둔했던 기지예요. 조선군 사령부가 있었던 기지인데 이때부터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용산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일본 입장에서 볼 땐 임진왜란 때 한성의 주둔지 역할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초기 때 통감부 총독부 건물이 거기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그 예전에는 여기 있다가 좀 이따 좀 옮겼죠. 저쪽 중앙청으로 중앙청 그 강화문 자리로 옮겼는데 초창기 때는 용산에 있었어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인정을 보장을 약속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네, 그 형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또 내용을 보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 대한제국 정부는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의 상호 승인 없이 어, 본업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마라. 네. 그 다른 나라와 뭐냐면 이 본업정에 취지된 위반된 협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삼국 간의 조약을 체결할 때 동의를 받아라 이런 거야.
자, 이런 말은 이제 뭐냐면 러시아와 맺은 기존의 조약도 파기한 의도도 있었고 대한제국의 어떤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의미도 있었죠. 일부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간섭을 합리화시켰고 대한제국의 중립 외교를 좌절시키기 위해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됐던 일체 조약이 협정이 폐기됐고 일본 군대가 주둔됐죠. 그래서 두 개의 사단 병력을 서울이나 부산, 원산 등의 주요 거점에 배치됐고요. 아까 이제 서울에 그 한국군 사령부를 마련했죠. 용산이죠. 그리고 철도 부설을 가능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때 그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철도 부설 가능해서 경부선, 경의선 같은 것들을 급히 만들었죠. 요 경부선, 경의선은 너울 전쟁 이후에 개통되긴 했지만 정식으로 너울 전쟁 개통 이후 이전에 군사용으로 일부 개통이 됐어요. 예, 군용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시설 강령을 채택해서 대한제국의 식민화 정책을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 애들이 요구했던 것이 항무지 개강권, 개척권 요구죠. 한국 정부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지역에 뭐냐면 일본이 일본이 필요한 군량상 필요한 지역에 이 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내밀어서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번에 본 것처럼 그 보안해란 단체가 이걸 반대했죠.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조선에 있는 이제 땅들을 국유지 특히 이제 국유 미간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을 보자. 네. 자, 1차 한일협약은 이제 주요 내용이 그 당시 외교 고문을 초빙하는 거야. 재정이나 외교 지역에 고문을 초빙해갖고 만든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보면 요걸 이제 체결한 배경을 보면요. 일단은 그 당시 항무지 개척권을 철회한 대신에 고문 간 초빙을 이제 강요해요. 그리고 그 당시 너일 전쟁이 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한국 정부는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채용을 하게 되죠. 그거 이제 돈도 한국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고문 파견의 주요 내용인데 대한제국 내 일본 내 파견된 재정 외교 고문을 준다는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때 재정 고문을 왔던 사람이 메가다고 외교 고문을 왔던 사람이 스티븐슨이죠. 예. 그래서 이 메가다가 이제 나중에 화폐 개혁을 하죠. 예. 그리고 스티븐슨 나중에 한국인들에게 죽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국내부, 학부, 군부 등의 부서에 고문을 배치했다. 예. 그다음 대한국인 공무원을 철수시켰죠. 예, 미국, 천국, 독일, 일본, 프랑스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사를 철수시키고요. 그다음에 공사관의 기록을 영사관 재산을 공사관 기록이나 영사관 재산을 일본 공사에게 이관을 시켰다. 예. 그래서 이미 그 외교권을 박탈하기 이전부터 이런 대공관원들 철수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외교권을 간섭하죠. 외국과의 조약 체결 때 중요한 안건을 일본 정부가 상의할 것 해서 외교권을 간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제2차 한일협약을 얻기 전에 그 일본이 그 당시 각국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냐 지배권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가스나 템프트 미약이 유명하죠. 미국과 이제 맺은 거죠. 가스나 외무장관과 템프트 국무장관이 맺은 건데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은 조선과 필리핀의 점령을 상호 인정해 줄 것을 맺었죠. 요 가스나 템프트 미약은 미약 자체가 이제 미약에서 볼 수 있듯이 비밀 조약이에요.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후에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던 거죠. 그 다음 제2차 영일동맹을 맺게 돼요. 제2차 영일동맹은 인도와 조선의 군사점령 및 해방운동을 진압을 상호 묵인할 것. 그래서 이것도 영국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은 앞에서 언급한 것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조선에서 손을 떼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사할린선을 하장받게 되죠. 일본이 그래서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일진회 같은 걸 조직을 해요. 그래서 하야시라는 사람이 조종하는 이제 송병준이 해서 조직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제2차 한일협약을 보죠. 자 제2차 한일협약은 근데 요걸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을사조약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거기에 조약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 문서에서는 정확하게. 그래서 후에 이제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이다 해갖고 그냥 을사조약이라고 편의를 붙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책에서는 조약이는 잘못됐다. 우리가 비준 안 해줬다. 그래서 이거를 늑약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을사늑약 강제로 맺어줬다. 네. 그러니까 용어상에 약간 뭐냐면 좀 차이는 있어요. 일단 자 을사늑약이 이제 무효가 늦어진 이유가 한계의 비준서가 없었기에 국제법상 무효를 했기 때문이다. 도장을 찍은 박재순이 고장의 의임을 받지 않고 찍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한 고종한지가 인준을 비준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박재순이 이제 그 뭐냐면 찍었다. 네. 그래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불법적인 절차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은 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요. 외교권을 박탈했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대신해서 담당을 했고 그 예전부터 이제 외교권을 간섭을 했는데 이때는 공식적으로 박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재 이제 외국 공사들이 철수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사들 더 이상 머물 필요 없었잖아요. 영국 공사를 시작으로 천국, 미국, 독일 등 각국 공사가 철수했는데 다만 이제 영사관들은 좀 남아 있었어요. 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 그 뭐냐면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 교육차원을 지원해주고 영사는 이제 뭐냐면 철수했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공사는 이제 남아 있었지만 영사 공사는 철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통감부 설치를 보죠. 통감부가 원래 설치한 목적은 조선의 외교 사무를 담당하는 거야. 근데 실제 업무를 보면 외교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두루 간섭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개항장에 이사청이라는 걸 둬서 일본인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청와대 직속의 통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초대 통감을 맡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또죠. 이또 시도공이. 예.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개편에서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3도 11부 339를 확정했고 그 다음에 도와 면회를 공법 자치단체의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시켰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행정제도 개편은 나중에 1910년대 행정제도 개편과 연결돼요.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관 사업을 장악했죠. 통신기관을 탈취하고 통관부 철도 관리국 간제를 통해서 그 당시 경부선, 경의선 등등을 관할했고요. 그다음 도로 확장 사업 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활동을 보면 자 을사조약 우유화를 선언하죠.
그래서 이제 무선을 해서 열강에 공동보호 요청을 하게 되고 뭐 대한민국 신부에도 그걸 게재하고 등등 그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헐버트의 건의를 받아서 헐버트에게 친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헐버트 특사에게 9개국 국가 원수에게 친서를 올리려고 하면서 위임장을 전달해주고 네덜란드 만국 공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도 전해지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을사조약은 강제로 체결됐고 한국은 독립국이며 예전과 같이 다시 공사관에 설치된다. 그 내용인데 뭐 그 의미는 없어요. 네. 헐버트가 미국의 시우드 로즈베트를 만날 때 이 편지를 전해주려니까 만나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 그냥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거중 조종 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미국 측의 생각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미 이제 그 가사 템프트 미약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 침략권을 주둔권 조선이 장악한 걸 일본이 조선을 장악한 걸 인정해 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헤이그 특사를 이제 파견하죠. 그래서 그때 제2차 만국평화회에서 이상설, 이준을 파견해서 을사조에게 부당성을 세게 알리고자 했지만 언론에서만 알려줬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왜? 그 당시 외교권이 박탈당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즉위한 사람이 순종인데 순종은 그냥 허수아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신협약을 보죠. 자, 여기 이제 한일 신협약은 정미 7조약이라고 해요. 정민연에 맺어 있기 때문에 또는 제3차 한일협약이다 또 해요. 자, 여기 맺어진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고종의 강제퇴위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순종이 그때 즉위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연호가 강무에서 윤희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고종은 그 당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경운궁에 있죠. 경운궁에 이제 있고 그 경운궁에 있으면서 그 당시 어, 궁후를 뭘로 봤냐면 그 당시 덕수를 봐요. 덕수 이제 음, 그 궁후로 봐갖고 이걸 덕수궁이라고 해요. 덕수궁, 네, 덕수궁. 그리고 순종은 그 당시 창경궁에 있었죠. 창경궁.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일신협은 이제 뭐냐면 그 통감의 내정 간섭을 명문화시켰다. 이토시도 고민을 통장 통감의 내정 간섭을 명문화시켰고요. 한국 정부는 시정의 개선을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법령의 제정, 그다음에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그리고 고급 관리 임명은 통감 동의 후 시행될 것. 통감이 추천된 일본인 한국 관리를 임명할 것.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입법권, 행정권, 관리 임용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입법권을 이제 장악했기 때문에 통감부 영호를 통해서 많은 이제 입법 정치가 행해지죠. 그래서 보안법이라든지 학회정, 신문법, 신문지 규칙, 사립학 규정 이런 것들을 그 내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권을 일본에 위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을 이제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 위임한다는 거는 이제 경찰은 아직까지 한국인이지만 그 당시 이제 모든 지휘권 같은 걸 위임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나중에 1910년 6월 달에는 아예 경찰권을 박탈될 뻔이죠. 예. 그리고 이제 차관을 각각 임명하죠. 각 부의 장관은 조선이지만 밑에 있는 차관은 일본으로 임명해. 그 고문제도를 폐지하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한일 시력을 맺을 때 비밀각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대대장 이제 박승환이 자결되고 요게 이제 빌미가 돼서 정미의병이 나죠. 정미의병.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감부가 입법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안법, 그 다음에 신문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신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금지시키고 꼭 이제 할 때 통감부의 승인을 받죠. 검열제도 같은 것들 이렇게 제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런 법령을 근거해서 의병에 대한 토벌작전, 계몽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 한성신문과 제국신문 폐간 등을 장려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각서를 맺게 되죠.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이나 감옥 사목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황무소가 전부 폐지되고 일본은 이제 관리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경찰권을 박탈했다.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경찰로 대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서 뭐냐면 한일 병합을 하게 되죠. 원래 이 병합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죠. 원래는 합방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병탄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합방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합방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과 일본이 1대1로 해갖고 해서 동등한 과정에서 합쳐진 걸 합방이라고 하는데 합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병탄을 그대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병탄의 병자 그 다음에 합방의 그 합자 이걸 따서 이걸 병합이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기준 없는 말을 그래서 항일 병합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제일 맞는 게 뭐 항일 병탄 이게 낫겠죠. 네. 그래갖고 1910년 8월 22일 날 항일 병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 넘어가는 시점은 이 조약에 입각해서 1910년 8월 29일이야. 이게 국치일이죠.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약은 8월 22일 날 맺고 자 그때 이제 한일 병탄 조약을 맺을 때 그 항지의 옥새만 있고 이름이 없었다는 서명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미 7조약에 의하면 재가를 받은 다음에 그 위에 항지에 서명이 있어야지만 그 조약이 허용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 항일 병탄 조약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조약들은 다 뭐냐면 불법적인 거다. 절차적 과정을 뭐냐면 거치지 않고 일제히 강압에 의해서 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불법 통치에 대해서 피해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헌병경찰이 이제 국보해갖고 이제 초대 총독사람이 대라우치죠. 예.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본 재정 내용은 이제 뭐 각자 보시고 이 내용은 예. 자, 의병운동을 넣어보자. 의병운동. 자, 의병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좀 나왔죠. 그리고 한 세네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의병운동 내용을 볼게요. 의병운동은 크게 이제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1기는 을미의병이고요. 이건 1895년에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는 을사병호의병이야. 자, 을사년은 1905년이고 병호는 1906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는 정미의병이야. 정미의병은 1907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본이 이제 펼치죠. 1909년. 그래서 1910년부터는 이제 한반도에서 의병운동이 힘드니까 저쪽 만주나 연해주도 이제 대거 갔죠. 그래서 요거 3단계인데 예전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남한 대토벌 요거 나왔어요. 배경이나 그런 것들 나왔는데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을미의병을 볼게요. 을미의병을 정기의병이라고 해요. 정기의병 1895년에 일어났는데 그 배경이 됐던 사건이 있죠. 여기 보면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인데 대표적인 의병은 좀 이렇게 좀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다죠. 띄어쓰기였는데 그다음에 라, 네, 마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좀 맞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다. 특히 단발령이 상당히 크죠. 이 부분이. 야, 그래서 이제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반발을 했고요. 그 목표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목표는 명성황후 복수, 단발령 철폐, 친일 내각 타도와 일본 세력 구축. 그다음 구축이라는 걸 몰아낸다는 뜻이야. 조선 왕조의 보호, 그다음 경복궁의 항공 등등등 해가지고 있다. 그 목표 쓰는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의병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당연히 유생들이 많죠. 근황적인 성격이 강해요. 어, 그래서 왕을 보호한다. 척사논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의병들을 보통 그 위전척사 운동하고 연결돼서 보죠. 제4기도. 그래서 이제 이 의병들 보면요, 뭐 서상철, 문성병, 그다음에 이송 등등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천안 대상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수령이나 정부군, 계엄파 관리, 지방간청, 일본군과 일본군 이렇게 이제 일본인과 일본군 이런 것들이 처단 대상이 되었다. 이게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요, 그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척사사상을 계승한 보수적 유생들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뭐냐면 그 농민들도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좀 동학농민운동 애들 있죠. 자녀색들이 좀 들어오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반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반개화적,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유생들이 이제 주도하고 얘네들 척사사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개화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외세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반개화적 성격도 강했다. 자, 두 가지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계약파 같은 게 쭉 있는데 이거 그냥 각자 보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너뛸게요. 자, 신분적 한계를 보면 이들이 이제 뭐예요? 유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참여했던 농민들을 결속을 시키지 못했어. 어떤 신분적인 어떤 참여관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했고 전투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봉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해석을 보면 아가판천 이후에 친일 정권이 무너지고 이때 친일 정권은 제4차 김홍직 내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단발령 개혁이 이제 취소되죠. 예. 그래서 머리 깎고 싶으면 깎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 국왕의 해산 권고가 있다 보니까 부대를 해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대한제국기 민중운동 있는데 뭐 항저운동, 항세운동 등등 있는데 각자 보시고요. 여기 넘어가서 이제 영학당하고 할빈당을 볼게요. 자,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게 이제 04년도에 나왔고 이게 영학당이 표시는 안 됐지만 14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영학당과 이제 할빈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 대개 영학당하고 할빈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동학농 그
1895년에 을사의병이 있었잖아요. 을사의병이 있고 그다음에 1905년에 을사의병이 한다. 을미의병이죠. 네, 말 잘못했네. 네. 그다음에 1905년에 을사의병이 있었죠. 여기 중간에 가도기 의병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가도기 의병. 10년 동안의 공백기를 메꾸는 가도비 의병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되게 동학군들의 자녀 세력들이에요. 동학이 내세웠던 것이 반봉건, 반외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빈당이나 영학당에 이제 활동을 했다가 나중에 을사의병이 일어나면서 또 을사의병에 참여하게 돼요. 이선생들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영학당부터 볼게요. 영학당. 자, 이 영학당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 하면 그 당시에 동학이라고 내세우면 탄압을 받으니까 원래 이게 이 사람들이 동학의 동학 남접의 잔존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학은 붙이지 못하고 영국의 뭐냐면 그 종교 이런 의미에 붙인 거야. 영학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뭔가 서양 영국 뭐 이렇게 학문 종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읽고 내용을 볼게요. 자, 동학의 장류 농민들이 그 탄압을 피하고 시해법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영학이라는 칭호를 실 거예요. 서양과 뭐 영국과 관련된 조직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고 전라북도 지방에 재건하고 조직 확대의 개조직이나 포접제주를 하겠다. 자, 여기에서 포접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이들은 상당히 동학교도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들이 1898년하고 1899년 두 차에 거쳐서 이제 전라도 일대에 그 봉기를 이끌었는데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보구간민, 척익 양창이 이런 것들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흥동 농민 봉기를 주도했던 최익서 같은 사람은 우리는 동학 농민들의 자녀 세력으로서 이번에 봉기했다. 이걸 이제 신문관에게 진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동학 농민의 자녀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은 전라도 일대 두 번에 거쳐서 봉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1898년에 12월 달에 흥덕에서 농민 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1899년에 고부, 흥덕 이런 데서 또 한 번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농민봉기를 일으켰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농민봉기 때 얘네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균전 문제 때문에 이제 일어났거든요. 이 균전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라도 일대에 그 뭐냐면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균전관을 파견했잖아요. 그런데 이 균전관들이 여러 가지 행포를 벌였어요. 그래서 원래 균전을 해서 토지를 개간하는 땅들은 너네들 토지 된다고 인정해 줬는데 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다 지대를 이제 뭐냐면 부과하죠. 그 왕실 토지도 편입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군전상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뭐냐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1899년에 그때 이제 내걸었던 곳이 요구가 군전혁파야. 이건 동학농민운동하고 또 연결돼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일으켰던 세력들은 당연히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동학교도의 잔류 세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잔류 세력들이 이제 일으켰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주도는 남쪽이 했지만 일부 북쪽도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정부군이나 이런 이제 수성군 민병들이 진압됐는데 수성군의 민병들은 되게 양반들이 있었던 부대들이야. 양반들이 있었던 민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동학농민 운동기 때 양반들이 동학농민 운동의 행패를 보고 나는 행패라고 보다는 자기 불만이 있겠죠.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갖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의병 이런 걸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병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수성군, 민병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영학당의 이념과 진양은 일본의 살수출 반대, 보호관민 등의 주장에서 보였듯이 반제국주의 성격이 있고 반봉건적 성격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관민을 되게 강조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빈당을 볼게요. 할빈당. 여기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나중에 이제 만민공동에서 회장 이하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울 만민공동회에서 참가해서 대중협회에서 연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민공동회의 운동 방식과 방법을 도입해서 민회를 열고 농민층의 의사를 결집해 대중을 동원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학당에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이 만민공동의 조직을 응용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농민들을 동원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네.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보충 교재에 적혀 있어요. 거기. 예. 할빈당을 볼게요. 할빈당. 자, 할빈당은 어디에서 따오냐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죠. 홍길동이 우두머리해갖고 조직한 단체가 할빈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갖고 이제 조직된 것이 할빈당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이 할빈당 활동처럼 일본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주도 활동을 보면 부호들의 재산을 뺐거나 일본인들의 재산을 뺏어갖고 빈민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배경을 보면 1894년의 농민정쟁, 1895년에 정기의병에 참여했다. 정기의병은 아까 같이 얘기했던 을미의병을 얘기하죠. 자, 참여했던 빈농이나 유민 등은 무장 조직을 통해서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계속했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조직들은 춘천남도 내포 지역을 출몰해서 백두대간 산줄기에 닿는 춘천북도와 전라도 산간지역, 경상도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독자적 활동을 하고 또는 연합을 했다. 할빈당의 이제 주 활동을 보면 양반 부호들의 재물과 지방 간청의 세금을 빼앗아 빈민들이나 영세 소상인들에게 나눠주고 탐악한 관리와 양반들을 응징했다. 그리고 할빈당은 자신의 주장을 어디에 실어놨냐면 대한사민 논설 13조문에 청명하기도 했어요. 이게 한성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요구 내용이. 그래서 대한사민 논술 13조 내용도 물어볼 수 있어. 이게 제1차 사유 명칭이 뭐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들 보면 자 토지의 균등분배와 쌀 수치를 반대하는 반공력 실시. 예. 그래서 금강개발권과 철도 부속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걸 반대. 그 당시 이제 이권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다른 나라 상인들의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고 사전업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고가를 낮추는 법을 백성을 통해서 규제하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 이걸 균전이라고 하죠. 균전. 그래서 원사료에서는 균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균전은 앞에 있는 균전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앞에 있는 것은 균전사를 확파하자는 거고 이 균전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땅을 나눠주자라는 뜻이야. 이거는 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법 실행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법 실행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만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악형의 여러법을 확파하자 등등이 있고요. 하여튼 주요 내용이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할빈당의 주장 내용 쓰면 요거 외워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의회는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할빈당 세력들은 1905년 일산누약을 체결되자 중기의병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주를 하게 됐고 이처럼 할빈당이 동학난을 이념을 계승하여 반일 의병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가도기를 메꿔준 가도기 의병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할빈당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영악당도 그렇죠. 그래서 가도기 의병이면서 농민군 동학농민들 자녀세이기 때문에 반봉과 반외세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악당을 볼게요. 이 남악당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거죠. 제주도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지. 남악당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방설친의 난 있고 이재수의 난 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방설친의 난이 아니라 이제 남악당 난이 이제 방설친의 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악이라는 게 조직이 있었고 요게 이제 방설친이 남악을 이끌어 가지고 뭐냐면 운동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방설친의 난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수의 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악부터 볼게요. 남악은 이제 동학과 비슷한 시기에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 유포된 종교로서 후천세기와 문양나오는 개벽사상을 기초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94년에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날 때 남악도도 수천 명이 남악운동을 펼치게 했는데 좀 알려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제주도에 방성친이라는 사람이 남악당의 교도를 이용해 갖고 그 당시 제주도 하전민 수백 명에게 그러니까 그 제주도 방설친한 사람이 남악의 그 남악교도였는데 이 남악당의 이제 방설친이 제주도 하전민의 하전민 수백 명을 하전세와 호프에 가다 진수 한국 파단 등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밀란을 일으켰죠. 하전민이라는 건 무슨 땅이 없이 저쪽 언덕이나 구릉 지역에 노열제 논에 풀에다가 이제 수풀에다가 불 질러놓고 그 재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적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뭐냐면 불을 지르고 그다음 농토를 이꾸고 그다음 다시 하고 산에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계속 떠들어 다녀서 좀 약간 이제 뭐냐면 그 하전민들이 지위가 좀 낮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전세를 거두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빌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악당 조직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남악당은 제주성을 점령한 뒤 제주도에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이제 독립국가 건설 구상은 추상적이고 복구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뿐 근대 지향적 내용이나 구체적인 정치 지정 방안이 발전되지 못하고 실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방성친의 난이라고 또 하고 또 남악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남악당의 봉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에 이재수의 난 있어요. 이재수. 그 예전에 한번 영화로 만들어진 적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프랑스 신부의 권위를 등에 업은 일부 천주교인들의 행피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 왕실의 사적 수탈도 있었어요. 왕실의 수탈 그리고 또 일본 원서들의 어떤 침탈 등등해서 이제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여기 있죠. 역전토 조사차 내려온 내장원의 봉쇄관들이 제주도의 거의 모든 토지와 산물을 조사한 후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반발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제 천주교인들이 중간 착취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주교인들과 왕실 수탈 등등이 겹쳐갖고 일어났다. 그래서 천주교인들과 제주민들 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에 이재수가 중심으로 해서 그 제주성을 함락하고요. 천주교인들을 대규모 학살한 사건이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결국에는 뭐 진압이 됐죠. 요 난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부군이 들어와서 이재수와 교인들 다 잡아다가 체포해 사형을 시켰죠. 예. 자, 궁극적으로 항시 위주의 개혁 사상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반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장원 소속의 봉쇄관들이 와갖고 제주도의 물품을 뺏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강목개혁이 있었죠. 그 강목개혁의 중심 기구가 내장원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해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다가 이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천주교인들이 끼어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천주교인들의 반감도 있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국주의 세력의 어떤 천병 정도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정주교들의 어떤 등록된 제국주의 세력의 어떤 경제적, 문화적 침투에 대한 저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의병으로 넘어갈게요. 중기의병. 자, 중기의병, 이제 을사의병, 을사병호의병이라고 하죠. 1905년에서 1906년. 자, 배경을 보는데 배경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자, 아니 배경이 나온 게 아니라 잠깐 제가 착각했네. 정리의병이 배경 나왔죠? 예. 이건 안 나왔어요. 예. 자, 배경을 보면 너일 전쟁 반발 이후에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고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맞게 되자 수많은 의병이 일어나 한일 구국 투쟁을 전개했고요. 대표적인 의병들은 보면 신분을 보면 대부분 양반 유생 유병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신돌성 같이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면 뭐 원용팔 있고 민종식 있고 민종식은 충청남도 홍주성을 일대 점령을 했던 사람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뺏겼지만 최익현의 활동도 있죠. 이 최익현은 그 당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봉기해서 정읍이나 순창 일대를 점령했고요. 근데 강곤이 출동하니까 같은 민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 하면서 항쟁을 중지하고 체포되어 그 당시 스시마 섬에 유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놈들이 주는 밥은 먹을 수 없다 해갖고 그냥 죽게 되죠. 그냥 굶어서 죽어. 예. 대단한 노인네죠. 이 사람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돌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사람은 평민의병장 출신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경상도와 강원도 경계에는 1월사를 근거로 의병부대를 이끌고 신출 기무한 유격전을 펼쳤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점점 이제 전략 전술이 바뀌어요. 되게 이제 을사의병부터 초창기 때는 진지전이었어요. 진지전.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중식 같이 충청남도 홍주성을 점령하고 점령하고 버티는 거죠. 근데 이 진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거점을 점령할 수 있지만 곧바로 적의 반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적은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감행할 수 없어. 그래서 적은 병력과 약한 화력을 가지고 공격하려면 뭐냐면 유격전이 좋죠. 그래서 신도성부터는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진지전에서 유격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리병 때 싸움에서는 유격전이 이제 주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징은 뭐냐면 척사 이념은 부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을미의병처럼 척사 이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 구국 이념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일 구국 투쟁했다. 척사는 배척하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나라를 구해야겠다. 구해야겠다. 그런 거죠. 그다음 유생충뿐만 아니라 평민 의병장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강원도 포수 출신이었던 신돌성 같은 사람 있죠. 그리고 앞에서 신돌성은 이제 소규모 부대 형태 유격전을 펼쳤고요. 그리고 평민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봉건적 신봉의식이나 이전 척사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단결된 힘을 가지고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있고 그래서 요때 의병 특징이 뭐냐면 반외세적인 측면도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반외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민 의병장의 추원 등등 해갖고 할 때 반봉건적인 측면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봉건적 측면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50%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의병장 중에 의병장 중에 몰락 양반들이 많았어요. 몰락 양반 의병장 출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일반 농민들과 인식 수준이 비슷해. 왜냐하면 경제적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자기 부대에서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이들이 신분적 의식이 없어졌다. 그건 아니죠. 유명한 최익현이나 뭐 이런 사람도 참여하고 그랬으니까 신분 의식은 아직 뭐 다 없어지진 않지만 몰락한 양반 위병장 출신도 많기 때문에 신분 의식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척사 이념이 부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구국 이념을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구국 이념을 내세웠던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만국공법의 논리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척사 이념에서는 우리가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만국공법의 논리를 들어서 우리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 이제 만국공법이라든지 외교적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등장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 의식이 좀 보이기 시작해. 예. 자, 하여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후기 의병을 보죠. 후기 의병을 정미 의병이라고 하고 또는 의병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전국적인 그 뭐냐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의병 전쟁이 하는데 자 배경을 보면 공종의 강제 퇴위와 그 다음에 정비 철저하게 맺었을 때 그 비밀 조약이 군대 일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일어났다. 요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상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강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의병 전쟁 형태로 발전됐고요. 그리고 전면적인 민족 전쟁으로 발전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계층적인 참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유생들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 농민들이 부수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평민 출신, 군인 출신, 양반 유생 등 여러 계층들이 참여했다는 거. 특히 이제 어느 지역이 되게 강했냐면 전 지역에서 참여했지만 전라도 지역이 되게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라도 지역이 그당 일본의 수탈을 되게 많이 받았던 지역 아니에요. 호남평양 일대나 그런 데들이 있고 그래서 호남평양이나 영산강 일대 일본인들이 농장을 많이 만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뭐냐면 좀 강했고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이 부진했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등등 있는데 하여튼 전 지역에서 참여했지만 전라도 지역이 강했고 주로 이제 나중에 남한 대토를 할 때도 이 전라도 지역의 의병이 강하니까 전라도 지역을 타겟으로 공격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활동 내용을 보면요. 그 이인영의 활동 내용을 볼게요. 서울 진공작전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이인영이 무력 투쟁을 준비하면서 전국 이병정에 보낸 병물 보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할 걸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보면 서울 주재 영사관들, 그러니까 공사관은 철수해도 영사관 남아 있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영사관들은 이제 국가를 대변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을 편히 도와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영사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사관들에게 통문을 보내 의병은 순수 예국단체이므로 열강은 의병을 국제법상 고정단체로 교전단체 인정해 주길 요구하고 정의와 인도를 주장한 여러 나라가 의병을 후원해 주길 호소한다. 너무 이제 이게 이상적이죠.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13도 그 연합 이병을 결성했어요. 이때
자, 그래서 이제 그 진공작전을 펼쳤는데 그 군사장 허위가 성봉은 300명 선발대가 서울의 동대문 근처까지 진격하다가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받아 패배를 했다. 일본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당시 맥신 기관총을 딱 걸고 그냥 죽여버렸죠. 그냥 학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웃긴 게 그 당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부친상으로 기가를 했어. 야,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불효는 부충이라면서 기가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기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지만 이게 실패 주요 원인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약간 앞뒤가 없는 뭐냐 경우가 없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이. 그래서 이제 실패해서 13도 창의군이 해산되고 의병운대는 그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됐고요. 여기에서 또 한계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평민의병장들이 배제됐어요. 그래서 신도 창의군 대장의 신돌성 홍봉도 같은 평민의병장들이 배제됐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됐죠. 그래서 조금씩 양반들의 의식이 이제 뭐냐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이인영 같은 이제 좀 약간 지체 높은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평민들을 똑같이 대우하진 않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을사의병 때 이런 그 평 잔반 출신들의 그 뭐냐면 양반들은 나름대로 평민들을 평등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인용 같이 이제 좀 약간 건세 있는 양반들은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어떤 신분적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다. 봉건적 사고 기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또 단점이죠. 자, 그럼 특징을 보면 항일 구국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치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조직과 화력이 더욱 강화됐고, 왜냐 해상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총들을 이제 가지고 왔죠. 예, 소총들. 그다음에 이제 해상 군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전략 전술이 좀 뛰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지전보다는 주로 유격전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병 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활동 영역이 국내뿐만 아니라 간도와 연해주 지역 등 국외에도 확대했고요. 참여 계층도 유생이나 농민, 해상군인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상인, 지식인, 승려, 하척 등이 전 계층이 참여했다. 의병장도 양반 의병장 대신에 또 평리 의병장도 다수 차지하면서 신분적 위계 질서가 약화됐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전해 의병보다 약화됐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신분적 위계 질서가 좀 남아 있었죠. 이인용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미 의병은 규모나 성격 면에서 한일 구국 전쟁을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공격 대상도 진위대나 친일이사가 아니다. 진위대는 우리나라 부대죠. 이미 이제 해체됐으니까 없었을 거고. 그래서 직접적 일본인으로 변화되었다. 민중운동의 성격을 또 띠고 있었죠. 몰락한 농민들이 적극적 투쟁에 참여했고 양반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에서 전 국민이 참여한 반민족적인 항일민족정쟁으로 발전됐다. 그리고 반외세뿐만 반봉건적 질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병장들은 예국군이나 보호감을 포방하면서 반공과 납세 거부 투쟁을 주도하면서 민중적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1908년에 13도 연합이병이 서울 진공작전에 실패한 후에 양반 유생층의 주도층이 많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반봉건 성격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양반 유생대 의식 변화를 보면 이게 이제 조금씩 일사의병 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되는데 서양과 외를 금수가 아닌 국제법상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죠. 그래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만국공법을 무시한 침략 행위를 비난하죠. 예. 그들의 침략도 이단의 침략이 아니라 실질성의 침략이라는 면에서 비난하고 더 이상 공허한 유교적 간접적 가치관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양반 유생들도 국가의식의 맹화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일사의병 때부터 이렇게 정의의병 때까지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교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의병운동의 전환을 보죠. 자, 일본 입장 볼 때는 의병들이 계속 있으면 한반도 통치가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작전명이 뭐냐면 남한 된토벌 작전이에요.
1909년부터 1910년에 행해졌던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이런 명칭이 예전에 나왔죠. 특히 이제 호남 지방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호남 지방이 이제 뭐냐면 의병 활동이 되게 활성화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1909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호남에서 일본군에 의한 의병장 100명, 의병 4,000명을 체포하거나 학살당했고, 자, 그래서 일본의 의병운동, 일본 의병운동 이게 뭐야? 그래서 의병운동을 봉쇄했다. 일본이 2차가 빠진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의병들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의병 활동을 못하니까 만주 연해주지로 이동했죠. 그래서 일부 의병들은 국내에 남아 비밀 결사를 조직했고요. 그래도 잔존 세력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1915년까지 뭐냐면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류는 저쪽 이제 뭐냐면 그 연해주나 만주지로 갔지만 일부 세력들은 아직까지 있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의병장이 이제 의병장이 최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독립의군부 같은 단체도 있죠. 이들이 이제 체포되고 이제 뭐냐 건관 사건이 1915년이에요. 15년. 1914년 관점도 있는데 하여튼 15년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라도 의병이 그 당시 그 일본군과 계속 상대를 해서 싸웠기 때문에 나머지 도의 의병들이 많이 뭐냐면 그 연해주나 간도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어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소규모 부대 작전만 했고 주로 이제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 이동해서 의병 기지를 건설하고 점차 독립군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의사와 열사대 항일투쟁을 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자, 의열투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 있어도 조그만 조직이죠. 소규모 비밀 조직. 이 비밀 조직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을 의열투쟁이라고 해요. 의열투쟁. 예. 오늘날 말하면 뭐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테러리스트가 좀 약간 다르죠.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좀 다르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보면 나철 오기후 같은 사람이 일사오족을 이제 뭐냐면 그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는 조직을 만들고 오족 암살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인한 정명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좀 약간 표가 돼 있네. 네. 그 당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한국민들은 일본의 통치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국에는 이항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시로부라는 사람이 있어서 한국인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만발을 이제 하니까 그 당시 장인환과 정명훈이 찾아가서 그걸 사죄를 요구했죠. 그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라. 그런데 사과를 안 하니까 이제 두 명이 이 스티븐스를 죽여버린 거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장인환과 정명훈은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석방이 돼요. 정명훈은 이제 무죄가 석방이 됐고 장인환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적을 죽였다. 2등 상해죄가 이제 적용돼 갖고 뭐냐면 몇 년 뒤에 또 석방이 돼요. 이 사람도.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미주 자체가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대한인 국민회가 형성된 배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좀 유식하잖아요. 그래갖고 한국민들이 와갖고 통역 좀 해달라고 했어. 번호 좀. 근데 이승만이 거절했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통역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거절했는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중근 있죠. 안중근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토시 도를 하얼빈에서 사살했죠. 그리고 감옥소에서 동양평화론을 접수했어.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토시 도도 동양평화론을 주장했죠. 네.
근데 안중근이 생각하는 그 동양평화와 이토 시도부미가 생각하는 동양평화는 좀 다르죠. 이토 시도부미의 동양평화는 한반도 만주를 어떻게 침략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방면에 그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이 서로 협력해서 살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 자 거기 보면 여기 이제 09년 개정교과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라오뚱 방도의 요동반도의 항구 류슌을 삼국관리 공동관리로 해서 군함을 만들자. 삼국의 대표적인 평화회를 열자. 삼국의 청년 군대를 만들고 공동은행과 공동화폐를 만들자. 자, 그래서 한중인의 삼국이 독립국가로 대등하게 상호협력하자. 그때 이토 사살 이유가 이토가 동양평화를 깬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토가 예전에 주장했던 동양평화, 동양 이런 내용들을 역으로 이제 받아치면서 이제 안중근이 그 주장했던 거죠. 원래 이토 그 안중근이 이토를 좀 존경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토가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우리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안 해갖고 분노감이 들어갖고 이제 이토를 죽인 거죠. 이거 이토가 평상시 중요했던 동양평화를 하나하나 방박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동양평화를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토가 죽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병탈이 됐다고 그래요. 이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당장 병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한반도 그 조선인들을 좀 약간 자기 축으로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축에 만든 다음에 병합을 하자는 거야. 입장이었고 근데 이에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병탄을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또 같은 온고파들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강경파 위주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병탄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토가 죽든 말든 간에 어차피 그 당시 그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탄된 것은 없이 정해진 순서고 그리고 이토의 생각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체념하게 만들어갖고 병탄을 해버리면 이게 훨씬 더 식민 통치에 권고하게 나갈 거 아니야. 차라리 이때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그 이한용을 적어오겠죠. 예. 근데 아쉽게도 이제 큰 상처만 입고 젊은 나이 23살 나이에 현장에 있으려 사라졌고요. 예. 자, 그 안명근은 이제 그 조선 총독 대다우치를 저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백원희 사건과 연결되는데 안명근이 엄밀히 이게 대다우치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안명근은 안중근의 사촌 동생 정도 돼요. 이 사람이 이제 항해도 지역에서 안악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일본이 이걸 이제 대다우치 저격 사건을 비할시켜 가지고 일종 크게 만들어서 사건을 만들어 갖고 이때 신민에 관련된 사람들 잡아들이는 백오인 사건과 연결돼요. 예. 그래서 저격보다는 이제 그 안명근의 활동 때문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다. 예. 일본이 그때 공포한 내용이 이거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활동이 있었는데 의의를 보면 조직적인 전개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침략을 세계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계기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후에 일제 강점기 때도 대개 보면 이제 그 후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의열투쟁도 있었죠. 여러 폭탄 테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윤봉길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조직적인 활동 아니야. 그럼 그 활동을 또 뭐 했냐? 그 사람들이 그걸 함으로써 뭐 성공함으로써 일본이 망할 거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 활동을 자주 하면 이런 것을 세계 여론에 알릴 수가 있죠. 또 일본의 어떤 탄압성을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자극을 줘서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걸 촉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열투쟁을 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병전쟁의 의의 한개 볼게요. 자, 의의는 서구 열강의 침략성을 정확하게 인식한 반침략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의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민족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표출시켰고, 그 다음에 뭐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에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약소민족 독립운동사에 의의를 마련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나중에 이제 무장 독립군으로 전환해서 활동을 했고요. 한계를 보면, 자, 근대적 개혁을 저지하려고 했고 성리학적 질서를 복귀시키려고 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초창기 때 양반 의병장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그 시대의 논리를 극복하고 새로 정치 이념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부 양반 출신 의병장들은 평민 의병장을 인정하지 못해서 봉건적 신분 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본군을 저항할 수 있는 일본군의 정규군의 저항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없었다. 일본군 정규군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 이게 진짜 한계죠. 일본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싸우고 대포나 소총을 가지고 들고 와서 싸우는데, 우리는 대포도 없었고 기관총도 없었고 개인이 하게 해봤자 뭐 죽창, 하승총, 가끔씩 이제 군대도 가지고는 소총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압을 이길 수가 없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교권을 상실돼서 국제에 고립돼 있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일사의병 이후부터 얘긴데 외교권 상실, 국제에 고립돼 있었다 등등 이렇게 한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의 자체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의가 좀 약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예전에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거 채점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지 의는 나오지 않고 가끔씩 한계는 나와요. 업무에 한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국개몽 운동을 넘어갈게요. 자, 예국개몽 운동은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22번입니다. 자, 예국개몽 운동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쫙 나온 거 보면 사회진화론인가? 사회진화론 딱 한 문제 나왔어. 예국공운동 사회진화론과 관련돼 있죠. 독립표고 요거 딱 한 문제 출연되고 출제하고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한능검이라든지 수능에는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냐 신민의 중심으로. 그래서 요건 좀 그래도 봐줄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